무당 사기, 무속인 사기 법으로 해결할 수 있을까? 살다 보면 뜻대로 되지 않는 일이 참 많습니다. 이럴 때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보았던 기적과 같은 보이지 않는 힘이 간절해지고는 하였는데요. 나에게 앞으로 생길 일을 꼭 한 번은 알았으면 좋겠다는 간절함에서 간혹 유명한 무속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능 프로그램 속 연예인들만 보아도 간혹 본인의 이름을 무속인에게서 받아 개명했다는 후기를 말하고는 하니 정말 잘 되는 것에 저러한 힘이 도움이 되는구나 하는 생각도 자연스럽게 들기 마련이라 하였네요. 하지만 이러한 상태에서 의지할 상대를 찾기 위한 사람들의 마음을 악용하는 무당 사기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 하였습니다. 한번 점을 보러 가 볼까 하는 마음이 든다면 가장 먼저 인터넷에 검색을 하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요즘은 유튜브를 통해 유명세를 얻은 무속인들을 예약하고 방문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였습니다. 먼 지방에 있어도 전화나 메신저로도 점을 볼 수 있는 시대라고 하니 더할 나위 없이 편리해졌다고 하였죠. 하지만 쉽게 드나들 수 있는 환경일수록 무당 사기와의 거리도 좁혀질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당장 사는 게 힘들어 누군가라도 잡아보고자 온 그 마음은 더욱이 파고들기가 쉽기에 이성적인 판단이 마비되는 경우가 많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상담을 끝으로 권유하게 되는 고가의 부적부터 고까지 고개를 끄덕이며 응애 무속인 사기 피해자가 되는 것이라 하였는데요. 이렇게 근거 없는 부적이나 곳에 고액의 돈을 지불한 것 역시 무속인 사기의 영역에 해당하는 것인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였습니다. 일부의 경우 형법상 사기죄로 문제를 삼을 수 있지만 또 다른 케이스에서는 아무리 억울한 부분이 있어도 처벌이 어려운 경우가 있다고 하였는데요. 흔히 우리는 고대하던 일을 기다리거나 조금 더 일이 잘 풀렸으면 하는 바람에 부적이나 굿을 하게 된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무속인이 말하는 바와 같이 전혀 상황이 개선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헛돈을 썼다는 생각에 화가 날 수밖에 없다고 하였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기원하던 바를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무당 사기죄가 바로 성립이 되는 것은 아니라 하였습니다. 무당의 행위가 공격적인 무당 사기에 해당되려면 형법상 사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가 속았다는 사실을 본인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알리지 않는 기망행위와 함께 그 과정에서 타인의 손실에서 말미암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속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과 함께 금전적인 이익 역시 증거로 증명해야 하기에 결코 쉬운 절차는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무당의 행위가 공격적인 무당 사기에 해당되려면 형법상 사기의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데요. 가장 먼저 직접적으로 거짓말을 하거나 상대가 속았다는 사실을 본인은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알리지 않는 기망행위와 함께 그 과정에서 타인의 손실에서 말미암은 경제적인 이익을 보아야 한다 하였습니다. 만약 이와 같은 행위가 사기죄로 인정된다면 10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처벌로 이어지게 된다고 하였는데요. 하지만 법적인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무속인의 기망행위가 있었음과 함께 금전적인 이익 역시 증거로 증명해야 하기에 결코 쉬운 절차는 될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안 씨가 이후에 찾은 또 다른 무속인은 오히려 이전 굿을 진행한 박 씨가 진행한 굿이 지나치게 과했음을 지적했다고 하는데요. 박 씨가 대표적으로 진행한 소술굿의 경우 대표적으로 기운을 상승시켜주는 것으로 현재 안 씨의 상황에서 굳이 과도한 비용을 치르고 할 필요까지는 없는 것이라고 말하였다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지갑 사정에 몇 천만 원을 준비했음에도 이와 같은 말을 듣자 안 씨는 붕괴하고 말았다고 하는데요. 본인의 굿을 진행한 박 씨를 사기죄로는 고소할 수 없는 것인지 알아보게 되었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행위가 무당 사기에 해당한다고 보기에는 모호한 부분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무속인이 한 행위와 박 씨가 돈을 지급한 동기는 영적인 행위로서 그 어떤 객관적인 기준으로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인데요. 또한 점을 보기 위해 방문한 대다수의 사람은 그들의 말을 절대적으로 100% 신뢰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있었다고 해도 사기라고 보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는 것이라 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피해자에게 차후 닥쳐올 불행이나 기타 기룡화복 등을 확언하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한 기도비 등으로 금전적인 대가를 받으면서 종교행위의 영역을 벗어났다면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속인 사기를 당한 것과 같이 느낀다고 해도 법의 판단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였는데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기나 다름없다고 느껴진다고 해도 재판부에서는 죄를 묻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깊이 있는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개별적인 사례와 무속인의 판단, 그리고 그에 응한 피해자들의 행동에 따라 디테일하게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결국 굿이나 부적 같은 행위를 제안했다고 해도 그에 응한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기를 목적으로 한 편취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 따라서 무속인 사기를 당한 것과 같이 느낀다고 해도 법의 판단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계셔야 하였는데요. 본인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사기나 다름없다고 느껴진다고 해도 재판부에서는 죄를 묻지 않은 경우도 있는 만큼 본격적인 절차를 진행하기 전에 변호사와 깊이 있는 상담을 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실제로 개별적인 사례와 무속인의 판단, 그리고 그에 응한 피해자들의 행동에 따라 디테일하게 죄의 성립 여부가 달라지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하였는데요. 결국 굿이나 부적 같은 행위를 제안했다고 해도 그에 응한 것은 본인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사기를 목적으로 한 편취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농후하기 때문이라 하였습니다.